네, 21대 국회의원 초선 중에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쳤습니다. 자, 30대 젊은 정치인이자 소방관 출신 정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작은 제목으로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1년을 딱 총선 남기고 4월 10일 날 발표를 하셨어요. 예. 어떤 점이 마음을 그렇게 바꾸게 되셨습니까? 결심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이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이 현장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런 입법들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또 실질적으로 성과도 많았고요. 정말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바꾸었다는 이런 만족도 많이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 3년 동안에 10분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예. 사고가 날 때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하고 더 성과를 내도 결국은 이 현장의 위험성은 그대로 있고 위험한 현장에 뛰어드는 동료, 선배, 소방관들은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면 그분들만 그렇게 외롭게 둘 수는 없다. 어차피 발생할 위험이고 사고라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법으로도 어느 정도 변화는 가능하지만 한계의 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그 법과 이런 제도를 바꾸는 일이 제가 꼭 아니어도 많은 동료 의원들도 많은 마음을 모아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 꼭 제가 아니어도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기자회견문에서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쁜 정치 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희망을 좀 못 보신 겁니까? 의정 활동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뭔가 제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낀 거 예. 아닌가 이렇게 시각을 바라봐 주시지만 네. 환멸은 아니었고요. 예. 오로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이런 이 양극화된 극단적으로 갈등만 있는 정치,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말씀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저는 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힘을 믿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결국 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 시민의 힘이고 시민이 가장 지혜롭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고 부추기는 그런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이제 퇴출되고 도태될 것이고 결국은 그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또 우리 사회의 안전과 이런 이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들을 국민들께서 다시 바라봐 주시는, 평가해 주시는 시간이 머지않아 곧 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문구 중에 보니까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겠다. 그래서 불출마하겠다.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예. 보면 의정부시 갑에서 지금 선출이 돼서 활동을 계속 하고 오셨고 그럼 그 지역 지지자들 또 더 나아가서 국민들도 갑작스러운 결정에 아쉽다, 좀 잡고 싶다, 더 있어달라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지지자분들의 마음은 들어보셨습니까? 전날 밤에서야 저를 도와주던 보좌진들과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해 주던 이 지역의 당직자와 지지자분들을 모아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날 밤에 드렸거든요. 4월 9일 날. 예. 예. 내일 그렇게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이 상처와 충격과 원망 그리고 눈물과 만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참 저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죄책으로 남을 것 같고요. 다만 기자회견을 함께 바라봐 주신 다음부터는 예. 그다음부터는 저의 이 진정성과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하는 이 역할과 노력들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더욱 많아서 저에겐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확고한 불출마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루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주변에.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있으셨으면 근데 1년 남겨놓고 딱 1년 전 시점에 총선 1년 전 시점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날짜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들도 하셔요. 예. 좀 총선에 가까이에서 했으면 뭐 당에도 총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정치적 계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어렵게 고민하고 무겁게 결단을 내렸으면 그 즉시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또 저의 재선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분들을 더 이상 속이고 기만하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즉시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예. 또한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림에 있어서 뭐 유불리나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온당치는 않다, 옳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지자분들의 그런 서운한 마음은 전해주셨고요. 예. 동료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많이들 놀라셨고 예. 그렇지만 또 이후로도 존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네. 또 제 시험 걱정을 해주실 정도로 아. 이제 와서 시험 공부를 너무 잘할 수 있겠냐. 예. 예,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냥 다시 소방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공시생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직을 사직을 해야지만 출마를 할 수 있었고 예. 그래서 사직을 했으면 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러면 신규 임용 시험에 다시 응시를 해야 합니다. 다른 공무원 수험생들과 다른 시민들과 동일 선상에서 같은 시험을 경쟁해서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내년 총선 이후부터는 수험생이네요. 그렇죠. 내년 5월 말이 지나면 임기가 끝나면 예. 다시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이고요. 아. 예, 다시금 열심히 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르게 합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죠. 일단 합격이 목표겠습니다. 예. 예, 다만 임기까지는 네. 이 세비를 빚는 아, 기간인데 그렇죠. 예. 뭐 제 개인적인 제 미래의 직업에 대한 뭐 공부나 준비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의정부시 갑 지역구잖아요. 예. 거기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출마할 거라서 불출마한다 이런 얘기도 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황당한 이야기고 제가 다른 곳에서는 참 모욕적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문희상 의장님은 우리 역사 사회에서 큰 정치적 원로 어른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참 정치적인 이 큰 바위 같은 존재이시죠. 다만 그 아들 되시는 분께서는 뭔가 아버님을 닮은 뭔가 정치적인 의미 있는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아직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번 총선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이 지역 주민들이 뭔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경기 북부 지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 험지에서 이렇게 개척자의 도전을 뭐 보여주신다든지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국민들 시민들께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좀 더 정치적인 이런 가능성이나 이런 잠재력을 다시금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모든 부분이 저의 정치적인 이런 결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오죽하면 모욕적이라고까지 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이제 영입 인재로 이제 영입이 된 거잖아요, 민주당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까지 원내 대변인으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정돈된 모습.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인지도도 많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치에 적응을 빨리 한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더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그 현장 말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입법도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라는 국회의원을 21대에서 이제 경험을 했고 우리 정치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그런 시대 정신은 이미 상당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아니어도 국민의 안전, 생명 안전에 대한 그 관심은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현장의 소방관으로서도 이런
어떤 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또 이제 소방관들도 소방관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소방 노조도 생겼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경로로 이 필요한 요구들을 이제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들도 저 역시도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어떤 노력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예. 다만 그것이 정치에 있어서 어떤 자리, 국회의원직을 가진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서 중간에 이제 투입되셨잖아요. 예. 거기서 또 현장 여성 소방관 증인석에서 문답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제가 10년을 오로지 현장에서의 구조 구급대원으로만 현장에서 1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사고 당시부터 어떤 현장이었을지 또 구조대원들, 구급대원들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지 저는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그런 상황인데 예. 이 현장에서 느꼈을 소방관들의 이런 참 참담한 심정을 현장을 목소리를 통해서 뭔가 왜 소방관들이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제때 정부가, 행정안전부가, 그리고 경찰이, 서울시와 용산구의 당직 공무원들이 왜 소방관들을 제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했는지, 왜 소방관들이 외로움을 느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오로지 전달해 받아서 많은 분들이 많은 감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좀 안 남았습니다. 임기가요. 예. 앞으로 남은 임기 어떤 일을 또 마무리 짓고 싶으신지, 남은 임기 동안 또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민주당과 함께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유는 이 국민의 안전이란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이 깃발을 높이 세우고 함께해준 정당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그 가치를 높이 세우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다음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우리 민주당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아직도 많은 입법 과제들이 저희 앞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119 신고법이라든지 또 화재 피해자들, 특히 열악한 재난 취약계층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 지원법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 제가 결정적인 출마 선언의 계기가 된 우리 고 성공일 소방관, 예. 문재인 정부에서 2만 명의 소방관을 참 충원했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이 인력 부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와 또 여당과 동료 의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소방관 인력 충원이 충분히 돼서 국민의 안전 또한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 마지막 순간까지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덜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하셨고 공무원 시험 합격, 소방관 합격은 그 이외의 일이니까 예. 그때 이제 합격을 기원하고요. 나머지 1년 남은 기간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마무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